네, 안녕하십니까. 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IRS 감사죠. 세무감사 메일을 받았다. 걱정된다라는 건데요. LA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IRS로부터 세무감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20여 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티스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첫 미팅을 이달 말에 하자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세무감사를 받는 그런 경우인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체통에 가서 우편물을 뽑는데 IRS로부터 레터를 받으면 반가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체크받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뭐지? 라고 덜컥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분도 그런 상황이겠죠. 세무감사. 떨리는 상황일 텐데요. 자, 떨기만 할 수는 없으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죠. IRS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노티스라기보다 그냥 레터, 좀 간단한 약식 어떤 질문지 정도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조금 시리어스한 건데 상대적으로 correspondence examin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감사인이 실제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나오라 아니면 그들이 업장을 찾아가거나 이런 것 없이 우편으로 그냥 다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레벨의 감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in-person exa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세자들이 그 IRS 사무실에 가건 아니면 그 반대로 사업장에 오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감사, 가장 어떤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가장 심각한 수준의 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의 감사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in-person examination을 감안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요. 노티스를 받는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라기보다는 IRS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레터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balance due, 당신이 돈 아직 안 낸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펀드를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신청을 했는데 이만큼 못 받아요. 당신 리펀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조정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텍스 리턴을 이제 파일을 했는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더 소명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퀘스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아이덴티티 테프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경우의 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신의 그 텍스 리턴 정보, 텍스 리턴의 숫자들을 바꿨다,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신이 텍스 리턴을 접수한 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 리펀드를 기대하고 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노티스도 있죠.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코레스판던스 어디지 됐건 아니면 인퍼슨 어디지 됐건 실제 우리가 말하는 IRS 세무감사의 경우 이게 걱정인데요. 이때 세무감사가 일단 열린 경우에요. 이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텍스 이어 그리고 감사받는 대상을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터를 받으면 이제 시겁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아주 그냥 패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No, don't panic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2021년도에 대해서 세금 신고한 것을 감사받는다라고 하면 20년도 상관없는 거고요. 22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받는 대상이라는 것도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비즈니스 리턴을 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감사 노티스, 레터의 대상, 감사를 누구한테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냐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S코퍼레이션이고 LLC니까 나한테도 또 오겠구나. 그러니 이런 것들도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해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고 감사 대상에 대해서만 말할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IDR이라고 해요. 이게 IRS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질문지들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첫 번째 패키지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질문의 답변, 방식 또는 내용, 컨텐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따라 추가의 질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잘 관리해서 처음에 잘 답변을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건 IRS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매우 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질문에 해당되는 답만 하고요.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거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뒤에 있는 그 reasoning을, 그 behind the question에 있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 질문이 괜히 나온 질문이 아닐 테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지를 감안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요. 1, 2, 3 굉장히 비슷한 관통하는 얘기일 텐데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전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비즈니스 감사를 받는데 질문에도 없는데 사실은 나 이거 안 했는데, 그러니 나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보나마나 물어볼 건데, 나는 비즈니스 리턴을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나 교회 헌금한 거에 대해서 나 증빙이 없는데 이거 분명히 물어보면 나 어떻게 대답하지? 라고 괜한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얘기로 가면요. 감사인은요, 신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IRS에 입사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이던스, IRS의 그 메모랜덤, 그 가이던스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한 날리지가 있겠으나, 그리고 또한 프로페셔널한 날리지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으나, 그럼에도 그도 사람이다. 그도 또는 그녀도 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된 직원에 지나지 않고요. 모르는 것 당연히 많고요. 그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감사인의 입장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이거 어떡하지? 동의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항상 stay cool. 그죠? 항상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한다면 당신 나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을 우리가 따지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 염두에 두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최종적으로요, 필드 오디트 단계에서요 동의가 안 돼요. 내가 맞는데 그가 감사인이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면요, 동의 안 해도 돼요. 어필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IRS도요 어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어필하고 나서 그 뒤에 소송까지, 텍스코르트 가가지고 소송까지 하는 거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결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IRS 입장에서도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그게 하나의 판례로서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그들한테는 좋지만, 그들도 역시 그 포지션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는 입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를 못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도 말이 되고 나도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테니, 항소 가고 트라이얼 코르트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 그들도 꺼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너무 그들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섯 번째, 감사인을 절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돌봐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물론 IRS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나 얘네들은 다 우리한테 세금만 거두려고 할 거야, 우리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들의 어떤 입장을 정해서 우리의 포지션을 받아들여 준다 해도 1년 뒤, 2년 뒤에 내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IRS 내에서요. 또는 그 필드 오디터, 필드 에이전트의 포지션이요, 매니저의 리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 화나게 해서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잘 유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잘 소명하고, 말하자면 돌아서서 이 에이전트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때 돌아서서 그걸 매니저에게 소개할 때, 매니저에게 설명해야 될 때, 또는 이후에 몇 년 뒤에 내부 감사에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 왜 이런 포지션을 억셉트 했는지를 소명해야 될 때 그들이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들을 비록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항상 프렌들리한 그런 입장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정서,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빨리 이거 좀 해서 뭔가 좀 off the table 다 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정서하고는 참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온다라는 거, 그걸 하나의 디폴트로 보고 마음이 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인포겠습니다만
IRS 에이전트가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들이 말하자면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본인 개개인한테 할당되어 있는 케이스의 그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항상 이들은 그걸 메인테인 해야 돼요. 그러니 너무 빨리 진행해서 이거를 빨리 끝낸다 한들 새로운 케이스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뭐 공무원들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좀 쉬엄쉬엄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반해 말하자면 에이전트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듀데이트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나 익스텐션이 필요하다. 나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 더 시간이 필요해라는 것은 충분히 리즈너블한 선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한 번, 두 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정말 그럴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서브젝트 매터가 그렇건 아니면 나의 상황이 지금 이쪽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건 간에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요청하되 협조하지 않고 듀데이트 놓치고 내가 잠적한다거나 그러면 나는 불리하다. 그러니 정해진 듀데이트는 항상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감사 가능 기간을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 statute of limi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인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3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세무신고를 하고 나서 그로부터 3년이거든요. 예를 들어 20년도 세금 신고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21년에 뭐 3월 15일, 4월 15일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년도 3월 15일, 4월 15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22, 23, 24죠. 24년 3월 15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지금 내가 20년도 감사를 하고 있다면 24년 3월 15일 또는 4월 15일까지는 이 감사인들이 이걸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들이 감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요. 그러면 뭐 대개의 경우는 협조를 해주고 그에 동의를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끊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짓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감안해서 기간 연장을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옵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요. 이게 뭐 아마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8가지였나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고용해서 대리인으로서 같이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특히요 IRS 감사를 할 때 몇 차례는요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감사인이 그래도 나는 이 납세 법인의 대표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아니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차례 동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전문가를 대동하는 것이 내가 앞서 얘기했던 쓸데없는 말도 안 해도 되고 내가 패닉하지 않고 충분히 프로페셔널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가장 좋은 전문가라고 하면 본인의 그 회사의 텍스 어드바이저가 되겠죠. 왜? 회사 내지는 개개인의 그 상황에 대한 신고를 대행해 준 분으로서 히스토리를 잘 알 거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장 잘 아는 경우겠죠. 그렇지만 가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걸 준비해 주신 분이 전문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편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또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그 해당 전문가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텐데요. 특히 IRS 감사 또는 뭐 스테이트 뭐 여러 정부 텍스 어토리티의 케이스들을 텍스 컨트로버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는지 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또는 이 전문가가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보수 공격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사안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런 거죠. 뭐 법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법의 내용이 없으면 일단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해박해야 될 것이고요. 똑똑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입니다. 자, 10번째요.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항상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 항상 그렇게 준비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미리 잘 준비해 놓았다면 감사가 열리기 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열리더라도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었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열렸다 해도 포기하지 말자. 입증 가능하다. 뭐 웬만하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어떤 악의적인 탈세 목적의 그런 상황들까지 입증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의에 따른 거래를 해왔는데 근데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룰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포팅 에비던스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잘 노트에 넣었었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다거나 이런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의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한 것들을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래도 있다. 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의의 innocent violation에 대한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케이스건 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one more thing은요. 이건 뭐냐면 IRS 스캠이에요. IRS의 세무감사라는 거는요. 오직 레터로 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레터 플러스 콜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전화만 온다거나 이메일이 온다거나 텍스팅이 온다거나 또는 나의 뭐 소셜미디어에 연락이 절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속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문의상 이게 맞나요? 이런 게 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오직 레터 플러스 콜 그것도 드물어요. 그러나 가능한 정도지 전화만 와가지고 무슨 뭐 보이스메일 와가지고 뭐 이게 있는데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없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IRS 감사를 받았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